이 사람은 왜 관리비를 미납을 했을까요? 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오늘 최근에 그 공매 물건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게 있잖아요. 그 물건의 그 미납 관리비를 오늘 완납을 하고 왔어요. 완납한 이유는 공매 물건 중에 이게 기타 자산이어서 이게 뭐 압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거든요. 자산관리공 신탁회사로 그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매매 계약서로 체결을 해요. 지난번 영상에 제가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관리비나 이런 걸 완납을 해야 명의이전을 해준다, 등기를 쳐준다, 이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내일 모레 등기를 할 건데, 그래서 오늘 그 관리비를 완납을 하고 왔어요. 이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완납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거의 2년치가 밀려 있어요. 이게 20건, 그러니까 20개월인데 10월까지니까 11월 거는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.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또 밀려 있겠죠. 이미 이게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건 이미 오늘 냈고요. 20만 원 정도가 또 낼 게 남아 있다는 거고, 또 이게 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달을 더 버티면 그 몇 달 동안에 또 매달 한 20여만 원씩 한 돈 100만 원 또 나갈 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이런 뭐 미납 관리비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겁니다. 이 사람은 왜 관리비를 미납을 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그 오피스텔은 세를 준 게 아니고 그 오피스텔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확인하진 않았어요. 등기를 해야지, 관리사무소에서는 등기를 해야지만, 제가 소유자가 돼야지만 현재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날이 돼야지만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, 현재 점유자가 누군지, 소유자는 뭐 등기에 있으니까 알잖아요. 점유자가 누군지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소유자가 점유자인 것 같아요. 그 신탁회사에 물어봤을 때 이게 왜 공매로 나왔습니까? 그때 제가 유추해본 거로는 이자를 못 내서 나왔겠죠. 근데 맞더라고요. 제가 신탁 원본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왜 공매로 나왔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은행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돼서 공매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면 유출해 볼게요. 이 사람이 오피스텔을 인수를 했죠. 이게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자 최초 분양자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.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샀는데 가격이 높았겠죠. 거의 새 새 집이었으니까, 새 거였으니까 최고 평수 넓고, 그래서 층도 높고, 그래서 비용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이거를 샀겠죠. 좀 높은 금액에. 그리고 신탁 대출을 왜 하나요? 한번 물어볼게요. 신탁 대출을 왜 하나요?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신탁 대출은 보통 한 10% 이상 더 주거든요. 보통 일반 1금융에서 주담대를 주는 거에서 좀 더 줘요. 어떤 담보대출 해줄 때 10% 이상 더 줘요.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90%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,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0% 이상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물건마다 달라요. 근데 어쨌든 많이 해줘요. 대신에 신탁은 명의를 자기네 명의로 바꿔놔요. 뭐 제 이름에서 뭐 신탁회사로 이름 바꿔놔요. 그 이유는 이자를 미납을 했을 때, 연체를 했을 때 2달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경매 넣거나 바로 이렇게 공매로 넘겨버려요. 바로 팔아버리기 위해서. 그러려면 명의자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가차 없어요.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럼 이 사람이 왜 이자를 미납을 했죠? 왜 신탁 미납했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뭔가 미납을 했겠죠? 한번 생각해보세요. 왜 돈이 없을까요? 그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,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, 저도 그런 돈이 없는 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봤을 때는 뭔가 무리를 했겠죠. 그러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빌라든 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 기숙사든 뭐든지 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
그걸 끝까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처분을 했어야죠. 처분을 하고 깨끗하게 털딱 털고 새로 시작을 했어야죠. 미납할 정도까지. 거기에 그 신탁이 이제 국면을 넘겨버리니까 관리비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, 거의 2년 동안 국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예 한마디로 그냥 아예 안 낸 거야. 국면 넘어가기 전부터 안 냈겠죠 아마. 이자 못 냈을 때부터 이미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.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도 미납을 하고 있고.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좀 분수에 맞는 그런 거주를 좀 하세요. 거주를.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1억짜리 아파트인데 한마디로 뭐 매가 1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냥 허세 부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좋은 데 살아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싼데 좋은데 막 이런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벌이가 시원찮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. 벌이가 좋으면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근데 벌이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딱 직관적으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유를 갖고 빡빡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겨요. 이분도 뭐 들어온 사정은 있겠죠.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.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이렇게 미납을 하고 관리비를 뭐 400 넘게 밀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의 표시를 했겠죠.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한다던가 은행한테도 좀 사정 봐달라. 내가 뭐 밀렸지만 조금씩 계속 내겠다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뭔가 있었겠죠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그냥 버티는 거예요. 버티는 거.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사지 뭐 누가 해결해 주겠지 뭐. 해결을 누가 해줍니까? 누가. 이거 제가 관리비 미납된 거 지금 20개월 넘는 거를 20개월치를 400 이상을 결제를 제가 하고 왔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? 이거요 좋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내가 부담할게 그냥 조용히 나갈래?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말이 잘 안 통하면 소송 갑니다. 소송. 무슨 소송 가냐?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. 부상권이라고 하죠. 내가 냈으니 대답했으니 너 나한테 돈 내놔. 그리고 그 판결을 받으면 법정 이자율이 최하 5% 이상이에요. 그래서 내가 받을 돈에 매년 네가 안 줄 때마다 연 5%씩 이자가 붙어서 계속 따라다녀요.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 시청자분 중에 그러겠죠. 아유 빈털터리가 뭔 돈이 써 주겠어. 빈털터리일까요?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갚을 의지가 있으면 일을 해서 갚겠죠. 만약 그러기 싫다 그럼 파산 신청하면 돼요. 아시겠지만 파산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어디 제대로 취직이 안 돼요. 그리고 했더라도 그 통장으로 돈 넣잖아요. 그 업체 그 고용주가. 근데 일단 파산 신청한 사람이어서 그냥 저한테 현금 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악용 당해요. 왜냐?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걸 이용한다니까요. 평생 이용 당하고 사는 거야. 그냥 숨 붙어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